얘만 치료해서는 다른 유전자 이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환자분들이 치료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고 이미 너무 진행됐으면 역시 이 럭스터나 치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럭스터나의 치료가 대상이 되는 RPE65 말고 RP를 일으키는 다른 유전자들이 또 밝혀진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2%라 그랬잖아요. RPE65가. 그 얘기는 훨씬 더 많은 다른 이제 유전자 그렇죠. 변이들이 원인이 네. 된다는 건데, 흔하게는 RH5라는 유전자가 있고, 제일 많게는 USH2A라는 이제 유전자 변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RPGR 같은 유전자 변이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전 이상이 상염색체 우성에서 제일 많은 유전 이상이 있고, 열성에서 또 제일 많은 유전 이상이 있고, 이제 X 염색체 연관된 RP에서 또 제일 많은 게 있고 해서 대표적으로 얘가 최고다 이렇다기보다는 각 유전 이상별로 이러한 유전 변이가 좀 더 흔한 유전자 이상 변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PE65라는 유전자가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만약 다른 유전자 이상이 함께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RPE65 자체가 너무 드물기는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흔한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RPE65 이상이 같이 있거나 여러 개의 유전 이상이 섞여 있으면 이 치료의 목적은 RPE65 유전자 이상 때문에 RPE65라는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는 게 이제 원인이라서 그 단백질을 잘 만들려고 하는 치료니까 얘만 치료해서는 다른 유전자 이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당연히 럭스터나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 외에도 RPE65만 단독인데 이미 너무 진행돼 가지고 광수형체가 다 죽어버리면 이 치료는 광수형체를 살리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RPE65 유전자 이상이 RPE65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서 광수형체가 차츰차츰 죽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고 그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치료니까 이미 너무 진행됐으면 역시 RPE65 유전자 이상이어도 이 럭스터나 치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어떤 RP와 관련된 유전자 변이들에 대한 치료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RPE65는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제 환자들 중에서도 많이 검사를 해도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검사를 권유하고 치료법이 나왔다.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할 때 생각보다 더 다양한 검사들에 대한 치료법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많은 연구들이 다행히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승인을 받아서 치료가 되면 제약회사한테도 어쨌거나 수익이 되니까 많은 회사들이 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유전자 이상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제 X 염색체 연관된 RPGR이라는 되게 흔한 이제 유전자 변이로 인한 경우에는 제법 진보된 치료가 나오고 있고 얼마 있지 않아 FDA 승인을 받아서 치료제가 실제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제 발전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X 유전자 관련된 것 말고도 탕염색체 우성 같은 경우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새로운 걸 주기보다는 요 하나를 잘라내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열성이든 뭐 X 염색체 연관이든 두 개가 다 있으면 잘라내기가 어려운데 우성인 경우에는 하나만 잘라내면 되니까 이 유전자 가위 치료를 좀 더 이제 촉망받는 치료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임상 연구 단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치료들이 점점 개발이 되면 럭스터나 하나 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환자들이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럭스터나만으로 환자분들한테 제가 약간 희망 고문을 하나 싶어요. 치료법이 나왔으니까 검사해보자 하고 검사가 나온 다음에 환자분은 아니네요. 안타깝습니다. 인데 훨씬 더 다양한 이제 유전자 치료들이 나오면 그들은 숫자가 훨씬 많을 거니까 유전자 치료 검사에 대한 권유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환자들도 훨씬 기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치료들이 이렇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만약 그러면 이 RP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어떤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거랑 약간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치료법은 럭스터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유전자 이상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이제 향후에 어떤 유전자 치료가 나오는지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상이냐에 따라서 질병의 진행 속도나 발병의 시기도 너무 다르고 어떠한 유전 형태인지를 알아야 자녀한테 얼마나 많이 가는지도 알 수 있고 형제, 자매 또 누군가에게 검사를 권유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유전자를 알아야만 된다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자녀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가족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역시 내 걸 알면 이제 이 치료가 나왔다 했을 때 아주 발빠르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이제 와서는 그전까지는 그냥 정보
정보의 차원이었다면 이제 와서는 치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많이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전자 치료들 말고 혹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런 RP를 치료하려는 연구들도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 자체는 유전자가 문제니까 사실 유전자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치료가 사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치료들이 계속 나와요. 제일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제가 광수형체 얘기하면서 주변부에 있는 막대세포, 가운데에 있는 원뿔세포가 막대부터 손상되고 원뿔이 손상된다 그랬는데 이 막대세포가 그냥 어두울 때 보고 주변부를 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부에 있는 원뿔세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 성분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질병으로 인해서 막대세포가 죽으면 가뜩이나 원뿔세포가 홀로 남아있는데 자기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건강한 물질들이 안 나오니까 더 빨리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물질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약을 제공해주는 신경보호 관련된 치료도 있고요. 줄기세포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줄기세포는 망막을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하나의 세포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새로 망막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제일 좋은데 최고겠죠. 그게 너무나 공상과학적인 얘기고 우리가 내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망막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줄기세포의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줄기세포로 망막을 만들어서 이 망막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실제로 눈에서 이러한 역할로 나타난다는 그런 예시를 하는 연구적 목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세 번째로는 광수형체가 이름 그대로 빛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걔를 전기 신호로 쏴주는 건데 이 병은 그 수용체는 손상이 됐지만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애들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체 역할만 누군가가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용체 역할을 하는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눈 안에다 넣어주면 그 단백질이 빛을 받을 때마다 전기를 쏴주면 전달하는 애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아이들만 교체하는 방법의 치료, 옵토제네틱스라는 치료도 이제 연구 중이긴 합니다. 근데 다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어쨌거나 환자분들한테 무언가 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뜻대로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럭스터나와 또 더불어서 이런 이제 팬시한 이런 치료들이 정말 우리 RP 환자들에게 이제 제공될 보편적인 치료로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럭스터나가 제가 15년 전에 이 RP 치료가 유전자 치료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럭스터나가 나오고 한 3, 4년 만에 RPGR이라는 훨씬 더 숫자가 많은 유전자 이상에 대한 치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보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약이 나올 때마다 20년씩 걸리면 너무 답답할 텐데 유전자 변이가 수백 가지인데 그거 다 해결하려면 진짜 수백 년이 걸릴 텐데 다행히 그렇지 않고 하나의 약이 나오면서 그 다음 약이 나올 때까지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나올 텐데 너무 자신 있게 내년에 다 나옵니다 이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면 한 20년 정도쯤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전자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신경보호 치료나 옵토제네틱스 같은 치료들을 하이브리드하게 섞어서 쓸 수 있는 치료법이 아마 나와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정말 빨리 좀 발전이 돼서 우리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RP 환자분들은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을까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유전 질환들은 어렸을 때부터 발현이 돼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니까 환자분들이 내가 왜 안과를 또 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1년 전과 오늘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남아있는 광수형체가 얼마나 있는지가 나중에 유전자 치료가 나왔을 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지금 내 상태를 반드시 아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속도가 빠른지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한다든지 야외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분들한테 저희는 조심스럽지만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실내 혹은 이런 컴퓨터 작업을 위주로 하는 업무로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내가 어떤 유전자 변이로 이 병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정기적으로 안과를 가고 적절한 시점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유전 변이를 확인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치료로 얻을 수 있는 그 기대치와 한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치료라는 얘기를 하면 완치만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0.5였던 시력이 0.1이 될 걸 0.3쯤에서 막을 수 있으면 치료 성공이죠. 엄청난 치료잖아요. 네네. 근데 환자분들은 0.5가 0.3이 됐으니까 치료가 잘못됐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RP의 치료들은 다 0.5를 1.0으로 만드는 치료가 아니에요. 0.1이 될 걸 0.3에서 막아보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환자분들이 치료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고 또 그 치료를 받았을 때 속상한 게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RP 환자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시력을 네. 보존하거나 어떤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으니까 이게 훨씬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연구별로 얘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근거 없는 희망을 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다 안 돼. 이러는 것도 또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열심히 이제 한번 찾아봤을 때 일단 신경 보호하는 물질들을 가진 치료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들이 진행을 조금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산화라고 하면 건강한 지중해식 음식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챙겨 먹는 건 당장 내 눈이 아니라 내 몸에도 좋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함께 조금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황반 부종이라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면 중심부가 빨리 손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가뜩이나 RP 때문에도 중심부가 점진적으로 손상이 될 텐데 RP에 대해서 황반 부종이 같이 오면 더욱 빨리 나빠질 테니까 이 황반 부종이 오는지를 안과를 내가 굳이 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있는지도 보고 진행이 어떤지도 보고 있다면 황반부 부종 정도는 저희가 지금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현실에서 좀 더 안전하게 지내셔야 되니까 어두운 데서 잘 못 보시거든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 있고 그래서 보조 도구들도 쓰고 조금 밝은 환경을 만드셔서 지내실 때 좀 덜 다치도록 그러한 주변 정리나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해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이제 RP 환자들 만나는 이제 안과 선생님들도 역할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 안과 선생님들한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다 저랑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RP 환자들 보고 1년 후에 혹은 뭐 짧게는 6개월 후에 보자고 할 때에도 이 환자가 왔을 때 내가 또 환자분들한테 너무 절망만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동안에는 유전자 검사가 비싸니까 해봤자 치료도 안 되는데 라고 해서 검사를 권유하기를 주저했을 텐데 이제는 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유전자 검사도 계속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의미 없는 검사 결과로만 나오던 것들도 실제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별로 유전자 검사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검사를 했을 때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치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조금 더 권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30-40명 있는데 지금까지 6명밖에 치료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숨어있는 24명에서 34명의 환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광수형체가 다 손상되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말씀을 꼭 환자분들한테 전해주셨으면 하고,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안과에 와서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따뜻한 유래의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숨어있는 환자들을 좀 더 이제 치료의 어떤 그런 장으로 이끄는데 임상에서 안과 의사들이 할 일이 그렇겠죠. 많이 일단 있네요. 그런 걸 하려면 정부도 물론 예를 써줘야 되고요. 네. 언론도 예를 써줘야 되지만 결국 1차적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건 저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다리미 패밀리 드라마를 보고 안과에 갔는데 이거 치료 없어요 하면 어느 환자분이 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환자분의 유전자 이상도 치료할 수 있을 시대가 올 거니까 검사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마침 RPE65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유전자 검사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권유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매불망 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RP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유튜브 관련돼서 준비하면서 RPGR이 이제 조만간 치료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이 RPGR 환자들인데요. 5자매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분이 이제 RP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전자 치료가 없어서 제가 유전자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의 자제들이 20대인데 실명이에요.
RP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외손자 둘이 아직 10살, 9살인데 둘 다 또 거의 실명이 됐더라고요. 또 둘 다 RP였어요. 그래서 RPGR의 치료법이 당장 뭐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FDA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되면 할머니 세대 쪽에는 그 큰 혜택이 안 돌아가겠지만 20대와 3세대, 10대 애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RPGR 같은 좀 더 숫자가 많은 유전자 이상에 대한 치료가 나올 때마다 너무 반가운 게 제 머릿속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환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줄 수 있겠다. 지금도 이 9살, 10살짜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RP65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을 때 어머님이 슬퍼하면서 울었고, 이 아이들은 왜 엄마가 우는지 모르잖아요. 막내가 엄마를 안고 엄마 왜 울어 했던 게 너무나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음에 오셨을 때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 너무나 희망적이고 환자분들한테도 너무나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북삼성병원 공민기 교수님 모시고 색소망막 변성증에 대한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손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